이런 인생도 있습니다. 잘 알고 지내던 친구가 한 놈이 있었는데 이놈이 원래는 시내에서 가게를 하면서 잘 먹고 잘 살았었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장사가 재미가 없다는 겁니다. 맨날 술 처먹고 오는 인간들하고 싸우는 거 지친다면서 3억 6천을 받고 팔았다고 전화가 오더만요. 너 뭐 할 거냐? 주식 할 거다. 그래? 하루 100만 원 자신 있다. 니 금방 부자 되겠네. 근데 뭔 좋은 기법이 있길래 하루 100만 원을 그냥 먹냐? 3천만 원 매수해서 상따에서 3%만 먹으면 안 되겠나? 그거 쉽다. 그래? 꼭 잘 돼서 돈 넘쳐날 때 술이나 한 잔 사라. 그리고 지금 꼭 한 달째 됩니다. 방금 그 친구하고 술 한 잔 먹고 왔습니다. 깡통은 아니고 원금 2억인데 지금 현재 잔고 6천 정도 있다 하네요. 가게 판돈 3억 6천 받아서 이리저리 빚 갚고 와이프한테는 가게 새로 한다고 하고 2억 원을 주식에 묻었는데 지금 6천 남았답니다. 기도 안 찹니다. 물었습니다. 나라면 그렇게 하라도 못하겠는데 뭘 어쨌길래 일이 됐냐. 네 코스닥 이 종목 잘 아나? 아니 그런 거 등락이 심해서 안 건드리는데 이 종목이 상한가 갈 때 따라서 자기 딴에는 분할 매수 들어가서 기분 좋게 수익을 계산하고 있는데 갑자기 꼬라박더랍니다. 딴에 어디서 배운 건 있어 가지고 바닥이라고 여기고 계속해서 물타기를 했답니다. 결국은 하한가 DC하게 가더랍니다. 그날 손실이 1억 4천만 원 정도 났다고 합디다. 정신이 하나도 없더랍니다. 손절은 잘해서 오후 2시 넘어서는 물타기 안 하고 야금야금 팔았답니다. 그 다음날 또 폭락하길래 내가 잘 팔았지 생각했답니다. 들고 있었으면 손실이 더 크니까요. 하지만 그 주식이 다시 올라서 그냥 들고 있었으면 수익은 아니더라도 본전은 했겠지요. 미수를 해서 던질 수밖에 없지요. 여기서 답 나옵니다. 주식이란 느긋하게 철저하게 저점 매수하면 절대로 손실 볼 일이 없습니다. 단타를 좋아한다면 상승 추세, 특히 상한가 들어간 놈들 위주로 상따를 하신다면 좋은 수익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면 상한가 DC하게 갔다가 밀린 놈들 위주로 매매하시면 분명히 단타 수익 좋습니다. 반대로 중장기 꾸준히 들고 가실 분들은 차트상 보시고 회사는 우량한데 지금 현재 차트가 개판 바닥인 것들 중에 잘 골라서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매수가 위에서 놀고 있을 때가 옵니다. 주식이란 자기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이젠 주식 투자로 수익을 제법 내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총원금 대비 300% 정도이고요. 작년과 비교해서 가장 큰 수확은 둘째가 태어났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이쁜 우리 딸. 경제적으로는 결혼하면서 집 살 때 얻었던 주택 대출금도 전액 상환하였습니다. 자동차도 제 또래보다는 좀 좋은 걸로 타고 다닙니다. 늙어서 집을 짓고 텃밭을 가꾸고 살 수 있는 부동산도 조금 사두었고요. 그리고 생활비로 쓰는 은행 계좌에도 몇 천만 원 정도는 있는 것 같고 현재 주식 계좌에는 4억 6천만 원 정도 있네요. 완전한 여유돈인데 이 돈으로 뭐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와이프도 정확히 모르는 돈이라 직장 월급으로 생활은 되기에 경제적으로는 이젠 별 걱정 없이 살고 있습니다. 가족들과 하고 싶은 것 하면서 먹고 싶은 것 먹어가면서 제 용돈도 쓰고 싶은 만큼 쓰고 삽니다. 아직 30대 중후반입니다만 주식은 올해로 15년째 하고 있습니다. 대학교 다닐 때 전공은 아니었지만 공부는 참 많이 했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했다고 자부하는데 공부한 것과 경험이 쌓여서인지 이젠 도가 텄다고 해야 하나요? 암튼 그렇네요. 경제 관련된 책만 사서 조금씩 보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돌이켜보니 다시 처음처럼 초보로 돌아온 느낌입니다. 저는 아주 단순하게 투자를 합니다. 쌀 때 매수해놓고 오를 때까지 아무 생각 없이 기다리는 혼자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자문을 구하고 그럴 필요성도 못 느끼고 분명한 건 주식 투자의 정답은 없다는 것입니다. 긍정적이고 유연한 사고와 세상의 큰 부분을 볼 수 있는 안목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합니다. 욕심에서 초연해질 수 있는 담대함도 중요한 것 같고요. 기다릴 줄 아는 인내와 끈기도 필요할 것 같고요. 격언 중에 시장에 순응하라는 말이 뭔 뜻인지를 이젠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군 제대 후 처음 투자를 시작할 때에 10년 공부를 하고 그 후 제대로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겠다는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시작했었습니다. 1,000만 원을 가지고도 2년에 한 번씩만 2배 수익을 내면 앞으로 100억이라는 택도 없는 목표를 세우기 하였고요. 느긋하게 생각을 했었고 그렇게 투자를 했었고 현재도 그렇게 즐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러길 희망합니다. 제가 장기적으로 계획했던 것보다 현재 초과 달성해서 가고 있지만 꾸준히 노력해 보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까지의 성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그건 젊은 대학생 시절, 그 여유 있고 시간 많던 시절에 열심히 공부했던 것이라고 답하겠습니다.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 아직 한없이 부족한 부분이 많겠지만 내가 내 기준으로 투자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젠 더 공부하거나 필요한 게 없이 알고 있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을 만큼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물론 착각일 수도 있겠지만 말이죠. 전업 투자자로서 또 한마디. 우리나라도 이제 거의 대부분의 분야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하였다. 우리나라보다 산업 생산을 많이 하는 나라는 이제 몇 나라뿐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가장 일을 많이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이다. 일도 많이 하고 국민들도 똑똑하고 20년 후에는 아마 세계를 이끄는 지도 국가가 되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는 저성장의 촉새를 풀기가 어려운 단계에 진입하였고 한번 구조조정을 당해서 회사에서 퇴출당하면 다시 취업은 거의 불가능한 단계, 저경제성장에 진입하였다. 이제 모든 직장인의 관심사항은 40대, 50대에 은퇴를 할 경우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이다. 답은 없다. 타업종에 진출하자니 경험도 없고 자본도 없고 인맥도 없다. 정말 앞이 막막하지 않은가? 그럼 주식 투자는 어떤가 살펴보자. 단점부터 살펴보기로 하자. 주식 투자는 일종의 도박 심리가 들어가 있는 투자다. 중독되기 쉽다. 이곳에서 1회 거래 시마다 세금과 수수료를 지불해야만 한다. 거래가 많으면 많을수록 돈을 벌 확률은 줄어만 간다. 아직도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는 데트나 스캘핑하는 초보자들은 당장 중장기 투자로 투자 방식을 바꿔야 한다. 그리고 주식시장에 존재하는 전문가란 인간은 사실 전문가가 아니다. 만약 그 인간들이 전문가라면 전문가 행세를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한 달에 원금에서 1%만 수익을 내도 복리로서 진행되기 때문에 20년 후에는 어마어마한 돈이 쌓이기 때문이다. 그 전문가란 새끼들은 한 달은 고사하고 1년에 1%도 벌 수 없는 양아치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식시장에 기생해서 순진하고 어리석은 초보자들을 유혹해서 돈을 뜯어내는 사기뿐일 것이다.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듯해서 예를 하나 들어준다. 미국의 전설적인 기술적 분석가 조 그랜빌이란 쉐리가 있다. 이놈은 한때 120 이동평균선과 60일 이동평균선을 가지고 기가 막히게 돈을 벌었다. 그러나 주식시장은 항상 다르게 움직인다. 그 다음 파동에서 그랜빌은 100% 틀렸고 가지고 있던 돈을 다 날리게 된다. 그리고 생각했다. 아직도 내 생각은 맞지만 이제 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고 하면서 무기력증에 빠지게 된다. 그리고 최후를 맞게 된다. 물론 엘피어트 파동 이론을 만든 사람도 마찬가지로 허무하게 사라진다. 제발 전문가를 믿지 마라. 사기꾼일 뿐이다. 그리고 주식 투자를 하게 되면 하루하루에 수십만에서 수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하루의 대부분을 시세를 관찰하게 되어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멀어져 간다. 혼자 살고 싶은 사람은 주식 투자를 하면 된다. 그럼 장점을 한번 살펴보자. 일단 한 달에 1%라도 벌거나 1년의 은행이자보다 더 번다면 부자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이다. 이렇게 된다면 무슨 걱정을 하며 살겠는가? 주식시장은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존재하기 때문에 퇴출되거나 이런 거 없는 평생 직장이다. 또 한 가지, 직장에서 보기 싫은 쉐리들을 볼 필요도 없고 하기 싫은 일을 할 필요도 없다. 오로지 컴퓨터 한 대만 있으면 시설 투자비가 끝이다. 정말 엄청나지 않은가? 식당을 하려고 해도 젓가락부터 에어컨까지 다 매입해야 하는데 이 바닥은 집에 있는 컴퓨터 한 대만 있으면 끝이다. 또 한 가지, 부동산은 매수하기도 힘들고 매도하기도 힘들다. 그러나 주식시장은 당장 거래가 된다. 엄청난 황금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난 단점보다는 장점이 우수하다고 판단해서 전업투자자로 살고 있다. 전업투자자로 나서기까지 5년이란 세월을 준비했다. 그 5년이란 세월 속에는 피눈물 나는 훈련과 시련이 있었다. 여러분들 중에서 매일 산에 올라가 바위 위에 앉아서 초심을 잃지 않으려는 훈련을 한 사람이 있는가? 다시 말해서 참선 같은 거 말이다. 욕심을 버리고 시세를 보기 위한 훈련. 난 이 훈련만 3년 했다. 물론 아직도 매일 산에 간다. 그리고 투자 방식을 정하는 데는 5년이 걸렸다. 그 기간 동안 수없는 시행착오와 실패의 어려움을 겪었다. 전업투자자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만약 전업투자자로 실패한다면 그것은 자살이다.
명심해야 한다. 주식 투자자는 실패란 죽음이다. 그래서 많은 실패한 투자자들이 자살을 선택한다. 왜냐면 주식이 웬 할 게 없기 때문이다. 실패하면 죽음이기 때문에 코스닥 주식을 거래할 수 없다. 코스닥 회사의 회계장부를 어찌 믿는가? 많은 코스닥 회사들이 발표하는 실적을 난 믿지 않는다. 그리고 부실주를 어찌 거래할 수가 있는가? 부도나면 내가 자살해야 하는데 또 급등주를 어찌 거래할 수가 있는가? 하한가 한 방 맞으면 내 계좌는 쓰레기가 되고 수년을 쌓아온 수익률이 없어지는데 난 거래소 시가총액 100위 밖의 주식은 거래하지 않는다. 솔직히 내가 거래하는 주식은 딱 10종목이다. 그 종목 이외에는 관심 없다. 정말로 전업 투자자를 하고 싶다면 최소한 5년을 준비해야 한다. 그리고 이 왜곡된 시장을 자신만의 시장으로 생각하고 판단해서 거래해야 하며 그 어떤 쇠리들의 개소리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된다. 누가 경제학 박사라고 해서 대단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주식이란 것은 이론으로 설명될 수도 없고 이론으로 돈을 벌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다면 어찌 경제학 박사들이 주식 투자에서 전부 거지가 되었다는 사실만 존재하는가? 그러나 엄연한 사실이다. 자신만의 투자 방식을 준비하는 5년 동안에 수많은 데이터를 작성해야 하며 경험을 쌓아야 한다. 경험보다 더 중요한 투자의 지표는 없기 때문이다. 암튼 전업 투자자로 나서려고 하시는 분들은 자신이 막다른 골목이 아니거든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심이 좋을 듯하다. 왜냐하면 주식시장은 단 한 명을 위해 99명이 죽어야 하는 태생적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패한다면 죽어야 한다. 판단은 여러분들 몫이며 후회 없는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 부디 행운이 있기를. 주식시장에서 가장 싸우기 힘든 상대는 본인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초보 시절에는 몰라서 그렇다고 하지만 주식 3, 5년 차쯤 되면서 차트에 대해서는 누구 뭐라고 하던 본인만의 관점이 생긴다고 봅니다. 추가로 주식에 대한 경제 및 경기 흐름까지 따라갈 수 있는 이론적 지식도 습득할 수 있으면 더욱 더 좋겠지만 이것만으로는 2% 부족한 것이 주식이라고 봅니다. 나머지 부족한 2%가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냐는 것입니다. 가장 힘든 것은 조급함과 부동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주식은 복리의 수익이기에 한 달에 10% 수익이면 2년이면 1000% 정도이고 결국 1000만 원이 1억이 된다는 것인데 최소한 한 번의 승부로서 끝장이 아니라 2년 3년 이상의 긴 싸움으로 임해야 하나 조급하게 승부를 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제 자신의 경우 제 계좌 외에 제 친구놈 계좌도 제가 추천해준 종목으로 매수매도 하는데 11월, 12월 2달 동안 제 계좌와 제 친구의 계좌는 같은 종목으로 매매를 했는데 친구는 매달 20, 30% 수익이 났고 전 마이너스 10% 수익이 났습니다. 친구 놈은 장중에 내가 시키는 대로 매수매도를 하였으며 전 주식장을 지켜보면서 매수하고 매도하는데도 똑같은 종목으로 매매를 하는데도 결과는 전혀 반대의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결국 친구는 매수하면 수익이 날 때까지 버티면서 수익이 날 때까지 보유하다가 20% 수익이 나면 매도하였고 전 같은 종목을 대의로 하면서 매수매도를 하였지만 오히려 리스크 관리는 내가 더 잘한 것 같은데 결과는 처참하게 2달 결과는 친구놈은 50%대 저는 마이너스 10%대로 전혀 상반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전에도 이 비슷한 결과가 있었기에 결론을 유추해보면 조급증이 원인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목을 선택하는 것은 이제까지의 실력으로 가능하지만 그것을 통해 수익을 내는 것은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판단이 손절매의 가이드라인까지 내려오지 않는 이상 수익이 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인내가 승부가 관건이라는 생각입니다. 결국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배를 가를 것이냐 계속 지켜볼 것이냐로 생각합니다. 나머지 부동심은 조급증과 비슷한 말이지만 이것 또한 참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부동심을 지키기 위해 어떤 분들은 주식을 매수하고는 주식을 인출해가지고 장롱 속에 넣어놓는다는 일화까지 있다고 합니다만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자신의 매수 종목을 지켜보고 있으면 웬만한 종목은 하루에 플러스 마이너스 3% 이상 움직입니다. 그것을 지켜보면 3% 팔고 마이너스 3%에 사면 매수 단가를 낮출 수가 있을 텐데 그리고 시세가 저기서 끝나고 지속 하락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여러가지 생각이 교차합니다. 사람 심리라는 것이 묘해서 1000주가 있다면 500주를 고가에 매도하고
저가에 매수하자는 심정으로 매도하고 나면 다시 매수할 수 있을 것 같아도 매수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예상외로 매도가를 치고 올라가면 추격 매수를 하기보다는 나머지 500주도 팔고 싶은 것이 마음입니다. 그렇기에 장중에 매수 단가를 낮추는 노력이 잘 되는 경우보다는 막 상승 초기에 물량 뺏기는 실수를 저지르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목표 가격에 도달하지 못한 보유 종목을 지켜보기보다는 이때는 모니터를 끄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식시장에서 두 가지 마음에 통달할 수 있다면 주성의 단계까지 닥달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저 또한 이제 막 수익이 나는 단계라 말만 많은 마바라의 전형이지만 우쩌겠습니까? 자신이 깨달은 사실을 같이 공유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인 만큼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적으로 어느 책인가 이런 내용이 있더군요. 부자는 주식을 해야 한다. 주식은 훌륭한 재산의 증식의 수단이기에 중산층은 주식을 해서는 안 된다. 주식은 리스크가 크기에 원금을 잃을 수도 있기에 가난한 사람들은 주식을 꼭 해야 한다.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므로 실패하신 분들은 대부분 부자는 아닐 것입니다.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을 걷고 계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힘내십시오. 100만원 1억이 되려면 월 10% 수익에 4년이면 충분하니까요. 주식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지만 가장 많은 사람이 모르고 있는 사실, 이제는 진부해진 손절매 얘기는 아닙니다. 물론 손절매의 중요성에 대한 개념조차 없으시다면 정말 위험하겠지만 여기 계시는 분들은 그 정도로 수준이 낮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손절매보다 100만 배는 실제적으로 더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개념조차 없는 그것입니다. 완벽한 전략, 완벽한 종목 선정, 절대 빠져서는 안 되는 손절과 분할 매수. 하나라도 소홀히 해서는 결코 주식으로 성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 빠진 것이 있습니다. 잘 모르시겠다면 위 세 가지를 아무리 완벽하게 구사를 하셔도 대단히 위험하게 혹은 개념 없이 투자를 하시고 계신 겁니다. 뜨끔하신가요? 정답을 이쯤에서 말씀드리자면 그것은 바로 자금 관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주식에서 돈을 못 버는 이유는 바로 확실한 전략이 없어서라고 착각합니다. 물론 아무 전략 없이 무개념적으로 매매를 하면 당연히 망합니다. 하지만 확실한 전략을 제 아무리 확실하게 구사해도 자금 관리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 장기적으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역으로 전략이 아무리 부실해도 자금 관리만 확실하게 해주면 최소한 쪽박찰 일은 없습니다. 이게 생소하게 느껴지시거나 뜬구름 잡는 얘기일 거라고 생각하신다면 크나큰 오산입니다. 일단 주식 투자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매매 시마다 1순위로 무조건 항상 먼저 나와야 되는 게 얼마만큼의 자금을 투입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어떤 종목을 어떤 기법을 구사할 것인가가 절대 아닙니다. 이것이 실제적으로도 무지막지하게 중요합니다. 무지하게 많은 사람들이 기법 자체와 종목 선정에는 열을 올리면서 한번 매매할 때 얼만큼의 자금을 투입해야 되는지에 대한 개념조차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있으신가요? 그냥 막연히 소액으로 하다가 서서히 불린다 내지는 여유자금으로 한다 내지는 일정액을 투자하면서 수익은 산출하고 손실이 나면 다시 원금으로 투자한다. 사실 이런 것은 자금 관리라고 말을 붙일 수조차 없는 것들입니다. 자금 관리가 왜 중요한지 대단히 실제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수중에 5천만 원이 있는데 주식을 투자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얼마를 투자하시겠습니까? 5천만 원 전부 다 몰빵? 그건 너무 위험하니 1,000만 원? 여유자금은 500 정도니 500만 원? 사실 처음 투자 금액을 정하는 데에서조차 명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얼마나 어이없는 일입니까? 처음 투자 규모를 정하는 일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적금을 하나 들어도 한 달에 얼마씩 넣을까 가지고 며칠 동안 고민하고 월급을 탈 때도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고민하는데 하물며 엄청난 투전판에 거의 전 재산 가까이 투자를 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전 재산을 다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전쟁터에서는 오히려 기분 내키는 대로 투자 금액을 정합니다. 일단은 1,000만 원만 가지고 투자를 해서 100만 원 수익이 났다고 칩시다. 다음번 투자 때는 얼만큼 투자하시겠습니까? 돈을 벌었으니 1,100만 원, 2,000만 원, 5,100만 원, 아니면 1,000만 원 그대로? 다음번 투자에도 그 다음에도 계속 돈만 번다면 사실 자금 관리의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인간은 마구 깨지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분할 매수와 손절은 하고 있는데 언제부터 인간은 계속 손절만 하고 있습니다. 계속 까먹는 상황이 지속되면 한번 매매할 때 베팅 규모는 어떻게 정하시겠습니까? 이것은 기법의 승률이 얼마나 높고 낮고 돈을 얼마나 많이 벌고 손실을 보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기법의 승률이 아무리 높아도 자금 관리에 대한 개념 없이 그냥 무작정 벌리는 대로 규모만 늘리다가는 한 방에 훅 가는 수가 있고, 기법의 승률이 낮아서 손실을 지속적으로 보는 경우, 일정 금액만 계속 투입하는 경우에도 손실은 커집니다. 더군다나 자신만의 기법이 완성된 경우에도 손실을 보는 일은 완전히 피할 수는 없는데, 이제 막 기법을 익히기 시작한 수많은 초보 투자자의 경우에는 물론 모의 투자나 소액 매매로 경험을 쌓을 수는 있지만 사람 심리가 그래도 깨지더라도 실전 매매를 하고 싶은 욕구를 억누르기 힘든 것을 감안한다면 초반에 계속 실패만 하는 경우 의욕이 상실되어서 지나치게 적은 규모로 투자를 지속해서 투자의 의미 자체가 없어지게 되는 경우도 있고, 한번 크게 손실을 본 다음에는 또 너무 투자 규모를 늘리는 경우도 문제가 됩니다. 한마디로 자금 관리에 대한 개념이 없이 매매를 한다면 절대로 일관된 전략을 장기간 안정적으로 구사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안정된 자금 관리의 방법은 무엇이냐? 그것은 2% 룰입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모르시는 분도 많아서 소개를 하려 합니다. 2% 룰이란 한 번 매매 시 최대로 감당할 수 있는 손실의 한도는 전체 투자 금액의 2%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규칙입니다. 즉, 내가 2천만 원으로 투자를 하는 경우 한 번 전략 구사 시에는 최대 손실액이 전체 투자금의 2%인 40만 원으로 한정돼야 한다는 거죠. 일례로 내가 구사하는 전략이 손절선이 10%인 일봉 스윙 전략인 경우 손절선은 투자금액 10%가 40만 원이어야 하므로 이때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은 2천만 원이 아닌 400만 원이 됩니다. 만일 이 스윙 매매가 2회 분할 매수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1회 베팅 시에는 200만 원을 베팅해야 한다는 것이죠. 만일 구사하는 전략이 손절선이 5%인 데이 트레이딩인 경우는 어떨까요? 베팅액의 5%가 40만 원이어야 하므로 베팅액은 800만 원이 되겠죠. 만일 데이 트레이딩이 3회 분할 매수 전략이라면 1회 베팅 규모는 800만 원 나누기 3이 되는 것이고요. 이런 식으로 1회 매매 시 베팅 규모를 계산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다음번 매매 시에는 베팅 규모가 어떻게 되느냐? 매매를 성공해서 100만 원을 벌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때는 투자 금액이 2천만 원이 아닌 2,100만 원이 되고, 이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또 매매에 실패를 해서 100만 원을 잃었다면 1,900만 원을 기준으로 다음번 투자 시 2% 최대 손실액을 산정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면 한 번 투자를 해서 실패했다고 해도 결국은 투자 가능 금액의 2% 손실에 불과한 것이므로 다음번 베팅 시에도 의기소침해질 이유가 없고, 따라서 베팅 규모를 지나치게 줄이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설령 10번 연속으로 실패를 했다고 해도 0.985는 0.81 투자 금액 전체로 보면 19%의 손실밖에 나지 않은 결과입니다. 참고로 승률이 50%로 절반밖에 안 되는 허접스런 전략을 10번 시도해서 10번 다 깨질 확률은 1-0.5101%, 1%도 안 됩니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확률이 낮은 가능성인 경우에도 총손실 규모는 19% 밖에 되지 않습니다. 반면 투자에 성공을 해서 수익이 늘어나는 경우에는 투자 기준 금액 또한 상승하므로 1회 투자 시 베팅 규모도 덩달아 늘어나게 됩니다. 즉, 수익이 커짐에 따라 베팅 규모도 자연스레 커지고, 손실이 커지면 베팅 규모는 자연스레 축소되어 수익은 불림과 동시에 손실은 더욱 줄이는 효과가 나타나게 되죠. 어떤 기법을 자신의 것으로 하기 위해서는 부단한 연습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부단한 연습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부단한 실패와 돈 날림의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주식으로 큰 돈을 벌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끊임없이 투자를 반복해야 하는데, 아무리 기법이 완성되었다고 해도 한 번 실수로 큰 돈을 잃으면 본전 심리에 다음번에 무리를 해서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과소 투자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다음번에 또 더 큰 돈을 잃거나 혹은 너무 적은 돈으로 투자를 하게 되어 손실을 폭구하는데 시간이 걸리게 되죠. 즉, 절대로 안정되게 계좌를 불릴 수 없다는 얘기죠. 기법의 완성도가 높아지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이고, 일단 자금 관리가 안 된다면 기법 자체를 꾸준히 구사할 수 있는
심리적 안정감이 없기 때문에 실력도 늘지 않습니다. 반면 이런 식으로 자금 관리를 철저하게 한다면 설령 제가 예를 든 것처럼 승률이 절반밖에 안 되는 허접스런 전략이 심지어 지속적으로 깨지는 경우라도 손실액은 크지 않게 됩니다. 허접스런 전략이 계속 실패해도 손실액이 크지 않다는 얘기는 전략이 조금만 안정적이고 이익을 내주는 경우라면 쉽게 돈이 벌린다는 얘기입니다. 이 얼마나 중요한 개념인가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것은 전략의 구사나 매매 스킬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이며 여러분이 주식 투자를 하는 평생 아침에 HTS를 켜자마자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무슨 종목을 살까? 무슨 전략을 쓸까? 이것부터 고민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자금 관리는 주식 투자에 있어서 투자의 처음과 끝이고 그 자체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2% 룰에 의한 자금 관리라는 것은 거시적인 손절매 및 자산 운용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념 없이 투자 스킬이나 종목 선정에만 목을 매면 절대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자산을 불릴 수가 결코 없습니다. 2% 룰은 사실 월스트리트의 금융기관에서 아주 오래 전부터 철칙처럼 쓰이는 자금 관리 기법이고 비단 주식뿐만 아니라 선물과 같은 파생상품에도 유사한 개념이 광범위하게 도입되어 있습니다. 사실 진짜 고수들은 지엽적인 투자 스킬 자체보다도 자금 관리 기법을 훨씬 더 중요시 여깁니다. 실제적으로도요. 매매 방법 자체는 사실 노력이 필요하지만 다 거기서 거깁니다. 여러분이 주식으로 돈을 못 버는 것은 21선 눌림목 기법이 너무 허접하고 승률이 낮아서 돈을 못 버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 자금 관리에 대한 개념 없이 생각나는 대로 베팅했다가 실패하면 다음번에 너무 규모를 늘리거나 축소하거나 해서 한 가지 기법을 꾸준히 구사를 못해서입니다. 이것이 보다 근원적인 투자의 문제점입니다. 그렇다면 한 번의 투자 규모는 어떻게 정하면 좋은지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방법을 말씀드리면 여러분의 전 재산이 2천만 원이라고 하고 이 2천만 원 전체가 기본적으로 다 투자가 가능하다고 칩시다. 2% 룰에 의한다면 일단 2천만 원 전체를 투자 금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1회 매매 시 40만 원 정도가 최대 손실액이 됩니다. 그런데 반드시 2천만 원 전체가 투자 규모가 될 필요는 없죠. 40만 원의 손절액이 한 번 투자 시 심리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수도 있죠. 따라서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한 번 투자 시 심리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정하고 이것이 최대 손절액이 되도록 계산하면 됩니다. 대신 이 금액은 당연히 40만 원보다는 작아야 되겠죠. 예를 들어 심리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한 번 매매당 최대 손실액이 10만 원이라고 친다면 투자 금액은 500만 원이 되는 것이고 10% 손절선을 가진 일봉 매매를 한다고 가정하면 이 일봉 매매에서 투자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00만 원이 되는 것이죠. 이 규칙에 의하면 여러분이 주식판이라는 전쟁터에서 장기간 살아남기 위해서는 한 번 베팅해야 하는 금액은 생각보다 매우 적다는 사실을 알게 되실 겁니다. 한 번 베팅할 수 있는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한강 가지 않고 주식판에서 결국 살아남기 위해서는 한 번에 먹을 수 있는 금액이 생각보다 무척 적다는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규칙만 충실히 따라준다면 무지하게 깨지는 경우가 지속되어도 쪽박 찰 일은 절대 없다는 것이고 이 자금 관리 기법의 안정된 매매 기법만 확립된다면 계좌는 우상향으로 안 불어날래야 안 불어날 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젠 무엇을 우선순위로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설명해도 내일 아침에서 HTS 켜자마자 상한가 종목부터 눈에 불을 켜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요약합니다. 1. 주식 매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금 관리이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자금 관리이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자금 관리이고 네 번째로 중요한 것은 자금 관리이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 중요한 것은 자금 관리이다. 매매 기법이나 종목 선정도 중요하지만 자금 관리에 비한다면 세 발의 피다. 2. 매일 아침 HTS를 켜면 제발 어떤 종목 가지고 어떤 매매 기법을 쓸 것인지부터 생각하지 말고 최우선적으로 내 통장 계좌에 얼마나 돈이 있고 2% 룰에 의한 심리적인 최대 손실 규모에 의한 투자 베팅액부터 계산하고 시작한다. 만약 당신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또 관심 종목 차트부터 뒤적인다면 당신은 10년 내로 반드시 한강에 가게 된다. 3.
종목 선정이나 매매 기법보다 자금 관리가 100만 배 더 중요하다. 4. 아침에 매매를 시작하기 전 컴퓨터를 켜기 전에 얼마를 베팅할 것인지부터 계산하고 HTS를 켜라. 이 계산하기 싫으면 주식시장을 떠나라.